킴스 푸드 사이언스 김쌤입니다. 오늘은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이죠.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냉동 화상, 프리저 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프리저 번은 냉동을 시켰는데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품을 냉동시켰는데 화상을 입었대요. 그 이유는 식품의 표면이 공기와 접촉해서 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승화 현상이 계속해서 가속화돼서 일어나고 이런 승화 현상 때문에 건조층이 형성이 돼요. 이렇게 건조층이 형성이 되면 식품의 조직이나 향미가 떨어지게 되겠죠.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냉동 육류의 저장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육류를 냉동시킬 때, 이렇게 저장을 시킬 때 냉동 화상 현상이 일어나서 식품의 품질이 변화할 수 있다. 식품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수산식품의 자원이래요. 우리가 바다에서도 여러 가지 식품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동물성 자원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류는, 물고기는 동물성 자원이 맞겠죠. 갑각류도 동물성 자원이 맞을 거예요. 연체 동물류도 맞습니다. 조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닭고기 같은 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 해조류를 얘기하는 거겠죠. 해조류의 경우엔 수산식품 자원은 맞지만 동물성 자원이 아니고 식물성 자원이 되겠죠. 정답은 4번 조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7번 도미의 도정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쌀은 여러분 실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친숙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백미를 먹죠. 흰 쌀을 먹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백미 안 먹고 현미를 먹기도 합니다. 그럼 이 현미와 백미의 차이가 뭐죠? 도정률의 차이죠. 얼마나 많이 깎아냈냐 차이예요. 우리 현미를 100%로 기준으로 삼습니다. 현미를 100% 삼았을 때 도정이 많이 됐을수록 5분 도미, 더 도정이 많이 된 건 7분 도미, 완전히 도정된 걸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정률은 어느 정도 되냐? 5분 도미의 경우엔 약 96% 정도, 7분 도미의 경우 94% 정도, 백미의 경우엔 약 92% 정도 됩니다. 자, 따라 7분 도미의 도정률은 몇 프로겠어요? 9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조미라는 게 있죠. 주조미의 경우엔 도정률이 보통 75 이하인 것을 주조미라고 부릅니다. 자, 현미를 기준으로 해서 5분 도미, 7분 도미, 백미의 도정률을 각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잼을 제조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잼은 우리 과일을, 설탕을 가지고 만드는 걸 잼이라고 부릅니다. 딸기잼, 포도잼 많이 드셔보셔서 잼은 쉽게 이해할 거예요. 이 잼을 만들 때 겔화를 시키죠. 젤레이션을 시킵니다. 그 조건이 필요한데 조건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냐? 가장 대표적으로 팩틴의 양과 산의 그리고 당의 비율이 필요합니다. 팩틴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에서 1.5% 정도, 산의 경우에는 약 0.3% 정도. 산이 0.3%일 때 pH는 약 3.5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당의 경우에는 60에서 65% 정도가 될 때 이때를 잼 제조 시 젤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 기본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보시면 당도는 60에서 65% 맞습니다. 팩틴은 2에서 2.5% 아니고요. 1에서 1.5%가 되겠고 산도는 0.3% 정도예요. 이때 pH는 3.5 정도 됩니다. 정답은 1번 당도는 60에서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지. 유지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기름 성분의 산패, 산화돼서 변질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화학적 방법이 아닌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산패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과산화 물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TBA 측정 방법, 산가 측정 방법, 그리고 AOM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AOM은 액티브 옥시전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액티브 옥시전 메소드. 이 세 가지는 화학적 방법이 맞아요. 3번에 나와 있는 오븐 테스트는 특정한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 이건 관능적인 검사법입니다. 우리가 관능 검사법을 통해서 실제로
확인하는 게 오븐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건 화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유 단백질이래요. 산에 첨가했을 때 응고 침전하는 단백질로 유화제로도 사용되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우유에 들어있는 단백질 뭐예요? 카제인입니다. 여러분 뭘로 익숙해요? 카제인 나트륨으로 익숙한 게 바로 카제인인데, 카제인이 대표적인 우유 단백질 중 하나고, 레닌은 뭐죠? 우리 치즈 만들 때 쓰는 응고 효소입니다. 효소 중 하나가 레닌이고, 글로불린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혈장 단백질 중 하나죠. 알부민은 이건 남백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란 흰자에 들어있는 게 알부민입니다. 정답 우유 단백질은 3번에 나와 있는 카제인 또는 카제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과일 주스의 제조 시 청징은 뭐냐면 여과와 비슷한 건데 영어로는 clarification으로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물질을 걸러내는 걸 의미해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청징에 사용하지 않는 걸 물어보고 있는데, 청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백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남백을 사용해서 단백질 같은 불순물을 흡착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펙틴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펙틴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젤라틴 및 탄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스콜빈산은 뭐예요? 아스콜빅 엑시드 비타민 C죠. 비타민 C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계산 문제네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우유를 5000kg per hour를 5도씨에서 55도씨까지 몇 도씨 올렸어요? 50도씨 올린대요. 열 교환기로 가열하고자 하는데 우유의 비열이 3.85kJ per kg 켈빈 온도일 때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는 게 여기는 섭씨 도씨로 나타내는 이건 켈빈이에요. 근데 이거 변환하면 1도씨 올라가는 거 1켈빈하고 같습니다. 즉 무시하셔도 돼요. 50도씨 올리는 건 50켈빈 올리는 거와 똑같은 온도고요. 자, 그럼 50도씨 올리고 싶대요. 3.85 이내를 50도씨 올리고 싶대요. 그쵸? 근데 몇 킬로짜리를? 5000kg. 자, 밑에 이 킬로그램과 켈빈으로 나눠졌으니까 올리고자 하는 온도와 총량을 곱해줘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고 나서 나눠줘야 될 값이 있습니다. 뭘로 나눠줘야 되냐? 지금 아우어죠. 아우어를 초로 나눠줘야 돼요. 3600초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면 정답은 1번에 267.4kW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구하는 방법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열에 있어서 비열을 구해주기 위해서 킬로그램하고 켈빈, 높이고자 하는 온도, 변화량을 곱해줘야겠죠. 온도 변화량을 곱해주고 초로 나누어준다. 3600초로 나누어준다. 라고 구하는 방법에 집중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활성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수분활성도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수분활성도의 정의는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분의 식품의 수중기압이 되겠습니다. 이게 수분활성도의 정의예요. 그럼 넣어주면 되겠죠. 순수한 물의 수중기압이 몇이래요? 20 mHg. 식품의 수중기압은 10 mHg. 나누어주면 정답은 2분의 1, 0.5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을 알칼리로 박피한대요. 박피하는 게 뭐예요? 껍질을 제거하는 거죠. 껍질을 제거하는 원리는 이러한 채소나 과일은 껍질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펙틴질로 이루어져 있죠. 펙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펙틴을 분해해야겠죠. 이 펙틴이 알칼리에 잘 녹습니다. 알칼리에 가용이 돼요. 정답은 3번. 펙틴이 분해가 됩니다. 뭐에 의해서? 알칼리에 의해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수용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용화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가 된장, 고추장 이런 거 장류를 만들 때 코지라는 걸 넣어줘요. 코지는 뭐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아스퍼질러스 등의 발효 미생물을 넣어줍니다. 자, 그럼 이런 미생물을 왜 넣어주는지를 알아야겠죠. 이런 미생물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런 미생물을 만들어내는 아밀라제나 프로테아제 등의 효소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효소를 왜 생성해야 되냐?
장류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분해해야 돼요? 단백질도 분해해야 되고 당화도 시켜야겠죠. 정답은 이런 당화나 단백질 분해를 만들어주는 효소를 생성하기 위함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유통기한 설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유통기한 설정에 있어서 실험 결과 보고서에 다양한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품의 특성을 표기해야 되는데, 제품의 특성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제조하는 또는 가공하는 공정이 들어가야겠죠. 포장 재질이나 방법, 단위 들어가야 되고요. 보존 및 유통 온도도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생산자의 경우엔 제품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다, 관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사용 원료의 생산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달걀을 이룬 세 가지 구조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 난각, 난황, 난백, 기공이라고 쓰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달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껍데기가 있죠. 이 껍데기를 우리 어떻게 불러요? 껍데기는 난각입니다. 달걀 껍데기가 난각이에요. 그 안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노른자와 흰자로 이루어져 있죠. 흰자는 뭐라고 불러요? 이건 난백이라고 부릅니다. 노른자는 뭐라고 불러요? 난황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계란 많이 먹잖아요. 계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껍데기랑 흰자, 노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난각, 난백, 난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의 기공이 될 거예요. 기공은 세 가지 구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우리 빵을 만들 때 뭐에 넣어줘요? 첨가물로 팽창제를 넣어주죠. 대표적인 팽창제 뭐 있어요? 탄산수 나트륨 있어요. 또 팽창시킬 수 있는 팽창제 쓸 수 있는 거 뭐 있나요? 탄산 암모늄 있죠. 주석산 수소칼륨이 있습니다. 과봉산 나트륨은 팽창제가 아닙니다. 정답은 1번이고, 그럼 뭐냐? 과봉산 나트륨은 표백제를 쓰일 수 있는 첨가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달걀 저장 중에 일어나는 변화로 틀린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달걀을 우리 저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래된 달걀 깨서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뭔가 흐물흐물해요. 싱싱한 달걀은 굉장히 끈적끈적한데 오래된 달걀은 흐물흐물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달걀 안에는 남백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 농후남백과 농후남백이 아닌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수양남백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농후남백은 끈적끈적한 거고요. 수양남백은 덜 끈적한 거예요. 달걀을 저장하다 보면 농후남백이 수양화가 됩니다. 수양남백이 되면서 덜 끈적끈적해지고 퍼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달걀을 저장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중량이 감소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비중이 감소합니다. 난백의 pH는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면 난항계수는 감소하게 되고 중량이 어때요? 감소하게 되고 난백의 pH는 하강하는 게 아니고 상승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육제품은 훈연을 합니다. 훈연, 연기로 익히죠. 연기로 익히는 목적이 뭐죠? 어떤 목적 때문에 익히나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죠. 또한 저장성이 증가한다는 건 보존성이 증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색과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훈연한 제품은 색과 풍미가 더 증진되죠. 그리고 육색을 고정하기 위해서 훈연을 시킵니다. 저장성 증진 맞고요. 산화 방지 맞습니다. 풍미 증진 맞는데 영양이 더 증진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전분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감자 전분의 경우엔 전분의 입자 크기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요. 찰옥수수 전분은 아밀로펙틴 함량이 높기 때문에 뭐가 잘 안 일어나요? 노화가 잘 안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죠. 또 밀 전분의 경우엔 아밀로우주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1대 3 정도, 25대 75 정도입니다. 타피오카 전분은 아밀로우주보다 뭐가 많아요? 아밀로펙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쫄깃쫄깃하고요. 아밀로펙틴이 그러면 100%냐?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도 100%는 아닙니다. 아밀로펙틴이 약 83% 정도, 8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류의 사후 경직을 물어보고 있어요. 사후 경직은 뭐예요? 우리가 고기를 잡고 나면 굉장히 딱딱해져요. 우리 수사극 보면 사람도 사후 경직이 일어난다고 하죠. 이런 동물의 경우 사후 경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사후 경직되면 뭐가 안 일어나요? 호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호흡이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럼 뭘 쓸 수 없냐? ATP를 쓸 수가 없습니다. ATP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글리코겐을 분해하게 돼요. 우리가 저장해놨던 글리코겐을 분해하게 되고, 글리코겐이 호흡이 없이 분해되게 되면 뭘 생산하냐면 젖산을 생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뭐가 낮아져요?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럼 글리코겐은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니까 감소하고 젖산은 증가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염장입니다. 염장 지른다의 염장. 자, 염장은 뭐예요? 염을 넣어서 저장성을 높이는 걸 의미하죠. 방부 효과가 있습니다. 왜 방부 효과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삼투압에서 물이 빠져나가고 수분 활성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미생물이 증식하기 어려울 거고요. 또 미생물이 원형질이 분리돼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소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기 어려울 거예요. 다만 염장을 해서 단백질의 분해 요소의 작용을 촉진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극성이 낮아서 유지 작물로부터 식용 유지를 추출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유지 추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매는 뭐예요? 핵산입니다. 핵산을 왜 가장 많이 쓸까요? 핵산의 경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이점으로는 증발이 용이하고요. 또 냄새와 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핵산으로 추출하고 나서 식품에 냄새나 맛이 남지 않아요. 식품의 냄새나 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많이 쓰는 유지를 추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용매는 핵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2018년 1회 2018년 3월 4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산업기사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혹시 좀 어려웠거나 추가적으로 해설이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